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5분의 의미 있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30분간 발표해 주셨던 발제분들과 패널분들이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 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으로서는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이 모든 다양한 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님이십니다. 지금 해양문화, 어촌문화, 어기술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널을 먼저 김경수 선임 연구위원님께 먼저 패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김경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절제절명에 십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시민단체부터 모두 다가 다 일과 성을 다해가지고 유치를 확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직전인데 오늘 또 토론 내용에서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인천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또 조금 이거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은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1990년이 우리 부산의 인구의 정점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95년이지만은 기장군이 편입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년이 인구 피크인데 그때 인구가 약 한 390만입니다. 그 당시에 인천의 인구가 180만 명. 우리 부산의 반도 안 됐어요.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330만, 인천이 300만입니다. 30년 동안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여만 명으로 지금 인구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300만 명. 그러니까 한 800만 명이 채 안 늘어났는데 인천하고 경기도 인구를 더하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870만 명 정도. 이게 나라인지 그런 부분이 아까 유청래 교수님도 말씀했던 부분 지방은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지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영종도 같은 경우를 개발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4개 활주로도 모자라 가지고 5번째 활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도권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오로지 한 개 목표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 우리 주면 안 되나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야 된다.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테도 이런 말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인천은 가용지도 부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까 발표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천에도 좀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다.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인데 인천이 어려웠습니다. 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6,400만 평의 영종도, 청라, 송도 지구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계 개발을 추진을 했어요. 6,400만 평이면 2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부산 시가지 면적, 주거상업 공업을 다 내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랬던 게 그 당시는 도시가 휘청휘청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빨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할 줄 몰라서 계획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 자, 그리고 부산은 이제는 가용지가 없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가덕도 에어시티 계획을 제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제가 착수보고 때 시장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룰차지구에서 보고를 제가 드렸거든요. 시장님 착수보고지만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왜?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돼 그는 국토부에서 하니까 공항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소음하고 교통난만 들고 앉아 우리 구역 안에 있지만은 나머지 할 가용지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왜? 배후에는 신항 개발돼 있고 녹상 산업단지 들어와 있지 에코델타 개발 다 하니까 가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눌차 지역이 유일하게
가용지다. 이걸 뭐 자연 환경을 보존하러 하게 되기 때문에 손 대지 말고 그냥 소음하고 교통난만 들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만은 최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지 공항을 개발하게 되게 되면 옛날처럼 뭐 할 줄로만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전부 다 예외 하나도 없이 신규 개발하는 지역은 공항 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큰 게 문제였지. 우리 부산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천에 10분의 1도 안 돼. 다 모아도 150만 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6천만 평이 넘는 계획하는 거에서 그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걸 뭐 개발 논리가 맞는지 그게 무슨 뭐 사업성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분석하러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공항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항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하나 지을 땅이 없어요. 근데 저도 앞에 발표하신 거 우리 저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넣더라도 저는 계획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계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 평에서 약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공원 녹지를 다 이어놨거든요. 왜?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발주의자라는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이제 엑스포 계획을 제가 국무회의 보고 자료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가덕도에 강서 지역의 맥도 지구였습니다. 또 신개발지를 갖다가 또 개발한다 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민원이 많고 하더라도 북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일제시대에서 우리 부두를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는 그 배후 지역은 엄청나게 스틀러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도심 지역 공폐가 인구 전부 다 노인 인구가 30%가 넘습니다. 이왕 개발해가지고 실항으로 옮겨갔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엑스포를 개최해야지 그 배후 지역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엑스포를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보존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할 줄 하고 소원만 들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개발주의자냐 뭐 보존주의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거리가 뭐냐에 대한 부분. 참고로 저도 경남에도 공항 복합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산의 10배입니다. 우리 부산의 사하구보다도 거제시가 더 가까워요.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을개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덕에 대한 어떤 문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향후에는 뭐 디지털이 됐든지 아니면 이전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거는 복원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에도 다 내용이 들어 있고 공원을 갖다가 확보를 한 이유도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항이 개발되고 나게 되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소음 때문에 기존의 마을들도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가 필요한 걸 갖다가 그 뭐 알아서 사고라든지 다른 데 가세요라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덕에 있던 분들은 가덕도에서 가급적이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옮긴 지역에서 다시 옮겨야 되는 부분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도 제 처갓집이 용원이거든요. 이주를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앙만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주를 또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신앙만은 제 아들이 또 거기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해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제? 참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항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뭐 개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이라 하는 좀 큰 틀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이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공항이라는 것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경호 학예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전경호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시는데 제가 토론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처음에 의문이 돼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박물관에 있으니까 실무자적 입장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과 그다음에 신공항에서 가덕도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셔서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방금 발제자 김경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가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긴 합니다만, 뭐 제가 좀 공부한 베이스가 문화인류학이고 민속학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더 입장이 치우쳐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모습과 그 가덕도의 장소성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의 삶은 앞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항만이 만들어지면서 분명히 그 가덕도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호망업이 거의 되지도 않았었고, 대구는 아예 거의 잡히지도 않은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업권 보상은 받았지만은 그 돈이 이제 빚으로 다 갚아지게 되면서 그 이주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고, 무직자로 아니면 뭐 공단의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숭어잡이 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덕도를 가서 작년에 잠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어로장도 이제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는 거는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인다는 말을 다 어로장이나 어촌계장이나 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을이 없어진다는 아쉬움, 아예 자기 고향이 사라진다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 자체, 어로 문화가 사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황경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공동체 문화라든가 신념, 그 가치관, 공동체 문화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소성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 이례적으로 공항을 한번 방문해서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가덕도를 앞으로 방문하게 되겠지만은, 가덕도라는 것은 이 마을 주민들로 인해서 그들이 역사가 있었고 삶이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장소성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덕도 사람들이 여기를 가덕도를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영위했는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개발의 논리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뭐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수 교수님께서 아까 70%를 말씀하시면서 140%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론적인 문제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인문학자와 기술자들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공유와 어떤 라운드 테이블의 역할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시민과 그다음에 가덕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경호 학예사님 감사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패널에서 토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16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 3분 정도 아까 말씀을 못 하셨거나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로 이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했는데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라운드 테이블이 세상에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라운드 테이블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라는 큰 국책 사업을 계기로 그 이해관계자도 많고 마찰 요소도 많으니까 이럴 때 한번 제대로 된 라운드 테이블을 부산에서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그 가덕 신공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덕 대구는 정말로 그 영원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 첨단 공항과 공생하는 대구라는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자연적 환경과 조건과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품질도 먹는 가덕 대구로는 최고의 품질이기 때문에 한번 그 활성화해보자라는 그 생각이고, 이것은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꼭 그런 공생의 문화를 만드는 어떤 가치의 그 샘플이라고 그럴까? 상징적인 것으로 살려나가면서 신공항의 가치를 다양화하고 키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정말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신공항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좋은 먹거리와 또 그런 좋은 역사성과 또 부산시가 그 공항을 매출해서 혁신하는 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서 중앙 집중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그 일본의 공항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또 부산 공항의 가덕 공항의 위상을 얘기할 때 일본 서부권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박 대사님께서 제시한 건데 전적으로 저 동감이고요. 그 이제 국경을 떠나서 부산 공항이 그 정체성을 살려가는 것은 그 국경을 떠나서 부산 공항만이 갖는 강점을 어떻게 살릴 건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라운드 테이블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황경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이 대의적인 말씀에는 사실 제가 드린 발표가 상당히 좀 무색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신앙이 조성되면서 이후로 그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실제로도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분들이 그 바다 생태계의 변화, 그것들이 몰고 올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는 그 무형유산들, 문화재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무형유산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작 그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지금 신앙 조성으로 2개의 마을이 해체되었고, 마을이 해체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했던 역사와 문화도 지금 거의 다 해체된 상태이고, 자연은 회복력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그것이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연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향유했던 문화는 회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에서조차도 멀어가면 그거는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지요. 원형 그대로를. 그랬을 때 사실 이 가덕도에서 인문학적으로 이 마을의 삶을 기록하자, 또 그 바다의 역사를 기록하자는 이야기가 대의 속의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큰 대의 속에 엮어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하나의 노선을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그럼 이 부분을 끌어안겠다, 이런 정책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이들의 삶을 지금 빨리 기록해야 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그 가덕도민들이 살았던 삶의 역사는 그렇게 만만한 역사가 아니었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 산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 부각되는 것이 사실 가덕도에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덕도에 그들이 살았던 그 지식들은, 특히 무형의 그런 지식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가덕도의 어떤 스토리텔링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의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어떤 그 산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기록하고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공항을 만들 때 이 정책에서 궁극적인 비전이 뭔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에서 그 고민들을 하지 않고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상당히 과연
이게 미래의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적인 어떤 그 구상인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논의에서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라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이런 작업부터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기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존과 문제를 이야기할 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고 또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과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여러 번 겪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물지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록하고 또 가치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들은 저희 지역에는 조금 미약했지만 타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런 지역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해왔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얘기하고 싶고요.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은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이 그보다 나은 어떤 결론을 저희들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라운드 테이블이 그 크게 영향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 라운드 테이블, 북한 라운드 테이블, 양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 관여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크게 그 성과는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되었을 뿐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그렇다고 해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겠냐. 물론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미 이런 이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그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양극단의 어떤 이러한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논의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 특정 논리에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하는 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외국 사례로서 일본 사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신 이호상 교수님께 네, 제가 마이크를 알겠습니다. 제가 인천대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부산에만 오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꾸 중앙 얘기를 하게 되고 중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부산 무시하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저도 고향이 이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서 보자면 저도 제 고향 이 부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저도 인천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인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천이 서울 옆에 있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또 부산에 오면 부산은 부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인천은 인천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부산은 부산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미래 전략으로, 비전으로 우리 부산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부 훼손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간직해 갈 것인가. 일본만 사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항을 개발한 지역이에요. 터미널 안에 그 지역에 살았던 동물들이나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조품들이지만 공항 터미널 안에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덕도에 대해서 기록과 보존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공간 속에서 보존해 갈 것이고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얘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가덕도뿐만 아니라 강서 지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서 지역과 부산 전체가 인천이나 다른 해외 사례처럼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금 논의할 때지 자꾸 개발이냐 뭐 반대하는 것이냐 자꾸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이 해양 포럼에서 우리 인문학자들을 모았던 이유도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아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뭐 이런 관점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우리 부산만을 생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홍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 서광덕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거대한 국가적인 이벤트 아니 지방 이벤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이번에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번에 세계양 포럼의 그 전체 키워드가 블루 테크노미 역시 환경, 생태, 해양 여기에 신공항 건설 그럼 어떻게 그 공항을 건설해야 될 건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공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제가 했던 홍콩 신공항 그다음에 매립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간사이공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 블루 테크놀로지. 그다음 아까 우리 이 해양인문학 세션, 해양인문학 세션이 아니라 전체 세션에 기조 강의를 했던 제레미 리스킨이 했던 회복력.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개발을 이야기를 저는 개발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거대한 건설들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인문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기술자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총의를 모아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지방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 이걸 누가 해갈 거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부산이 해야 된다. 그럼 부산의 부산 시민이 해야 된다. 그 주체적인 역량과 힘을 모아내는 그러한 계기로서도 이번 신공항 건설, 그 다음에 앞으로 2030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적 이벤트가 아니 지방적 이벤트로서 그 지방이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 자리가 부산을 걱정하는 모임 같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 시간이 1분 50초가 남았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서 마이크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그 가덕도의 그 역사, 문화, 생태, 유산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정말 앞으로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실질적인 그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이 TF를 꾸려서라도 우리 그 교육 자료들이 지금 뭐 보면 길가에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을 그런 유적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부산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소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시정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발표자가 또는 토론자 중에 제가 지적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인천하고 부산의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을 무슨 공항 때문에 벌어졌다, 공항을 크게 지어서 인천이 성장했다 하는데, 인천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엄청난 교역량이 증대하면서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야지 물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때 신도시를 뭐 10개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일기 신동시가 베드타운처럼 했으면 수도권 팽창이 그리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족도시 한다면서 전부 다 기업들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빨려 들어가고 인구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는 다 그 정책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크려면 어떻게 되냐, 일본과 교역이 활발해지고 일본의 물류가 수출 많이 돼야 기업들이 또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리 부산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 논리, 국가 균형 발전 정치 논리는 경제 논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수도권 규제를 한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이길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홍콩의 공항 있잖아요. 예. 그 홍콩 공항이 지금 그 입자로 김해공항하고 닮았다는데, 홍콩 공항은 바다에 면에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내륙에 있고요, 육지에 있고. 그래서 김해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홍콩이 바다의 면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 착륙 때 이륙은 괜찮지만 착륙 때 약간 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덕도 공항하고 더 닮아 있는데 가덕도보다는 더 안전하죠. 홍콩 그 공항은 매립이 됐으니까 100% 매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야 되지만 다음 또 이 섹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해역 인문학 섹션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해양 인문학 세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수고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좌장님께서는 잠시 무대에서 저희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저희 해안 인문학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세션 4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